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가 이 화면에 정부 채무와 국가 신용 등급 도대체 무슨 관계 이거는 Q&A 중에 질문 중에 이게 나왔고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 계속 질문이 나오고 또 중요한 문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 채무와 국가 신용 등급은 사실상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요. 그 이유를 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정부 채무를 얘기할 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정부 채무가 여기 지금 국가 채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국가 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846조 9천억 원입니다. 846조 9천억 원인데 이 국가 채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는 적자성 채무가 한 518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 이게 적자성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국민이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좀 이제 지출이 수입보다 커졌을 때 차입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출을 보완할 경우에는 아니 이제 지출을 보완할 경우에는 그 이제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 됐던 자가소유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금을 끼고 있죠. 만약에 5억짜리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2억이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게 됐을 때 그 2억은 나 개인의 분명히 부채지요. 채무지요. 채무인데 그 2억은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죠. 집을 팔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금융성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환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금융성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부 채무가 천조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래 세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할 때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 적자성 채무만이라는 얘기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정부 채무 중에서 우리가 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자 부담입니다. 원금은 사실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돌려막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채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지난해 2020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GDP 대비 1.1%뿐이 안 돼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보다 더 낮습니다. 채무 절대액은 증가했는데 이자 부담이 낮아진 거는 뭐냐면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 국가들도 국가 채무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된 이유가 이자 부담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국가 채무 중에서 우리가 그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그 채권은 자기의 자산인 거죠.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죠. 그거는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간에 이제 배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는 국민의 자산이라 이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32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723억 달러만 그러니까 이제 723억 달러 빼게 되면 한 600억 달러 되죠. 600억 달러는 예국의 중앙은행들이 장기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고요.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이 한 723억 달러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채무와 채권인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냐면은 6,23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4천억 달러 정도 더 많죠. 단기 채무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575억 달러인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돈도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방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는 이제 우리가 걱정할 그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화면에 뜬 자료가 뭐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연준이 뉴욕 연준입니다. 14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있는데 뉴욕 연준입니다. 뉴욕 연준에서 과거에 발표를 한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의 결정 요인과 그 영향을 간 건데 그 밑에 영어로 된 박스를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게 뭐냐면요.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게 6개 요인이 있는데 이 6개 요인에 보게 되면요. 국내 채무, 정부가 그러니까 국내에 지고 있는 채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외 채무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채무 중에는요.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은 1인당 소득이나 성장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자를 상환하려면은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지만이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성장이라든가 1인당 소득을 더 중요시 봅니다. 중요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 채무, 정부 채무를 가지고 조선일보, 조중동이라든가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심지어 기재부 이제 수장 섞어 국민을 좀 겁박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걱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걱정할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이제 겁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이 그 모피아들의 논리를 얘기했었죠. 자, 한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를 한번 이 트라우마가 있죠. 외환위기 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 등급이 6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어요. 10%.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국가 채무는 그러니까 채무 비율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 신용 등급은 7단계나 상승을 했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부터요. 98년도부터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달러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벌어들였느냐. 벌어들이면 흑자인 거고요. 벌어들인 게 지출한 것보다 많으면 흑자인 거고 벌어들인 것보다 지출한 게 많으면 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수입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경상수지인데 이게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외 채무는 별 걱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결과로 한 4,500달러 정도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또 한 나라 싱가포르를 봐보세요. 싱가포르는 보게 되면 지난 한 25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죠. 지금 150% 육박합니다. GDP 대비요. 싱가포르가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국가 신용 등급이 AA에서 한 번도 강등이 된 적이 없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60%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150%까지 올라갔는데도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즉 대외 투자가들이 볼 때 자기들의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여기 뭐 질문은 가능한가 했는데요. 질문이 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는데 미리 사전 질문 받으신 분들은 사전 질문의 대부분들은 사실 그 댓글에다가 제가 답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좀 조정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고 등급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요.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하면 돼요. 우리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싱가포르 등급처럼 우리가 싱가포르보다는 국가 신용 등급이 좀 낮아요. 싱가포르 같은 등급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외환 보유고를 늘리면 돼요. 외환 보유고의 원천은 뭐냐? 경상수지입니다. 우리가 98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이 9,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액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더 그러니까는 확보를 해야 된다. 달러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한 27% 돼요. GDP 대비요. 근데 싱가포르는 한 7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 국가 신용등급처럼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싶으면은 저거 늘리면 돼요. 늘릴 수 있는 이 달러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